안녕하십니까. 동방부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정근통 TV에서 그리고 유튜버인 동방부사 1등주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니까 일주일 정도 시장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전략이라든지 시장 전망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투자 비법 아니면 아카데미 안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저녁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구독 동방박사 1등주 TV 1등주 TV 요 유튜브 채널에 구독 하시고 그러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볼 수가 있죠. 긴밀히 찾지 않아도 구독과 좋아요 뭐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는 뭐 조회수를 별로 구독을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영상이 먼저 올라간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구독을 해 놓으시면 제가 올리면 바로 뜨고 생방송에도 바로 뜨고 그렇습니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저는 이제 동방사 전문가는 종목 몇 개 하지 않아요. 저는 장기 종목 딱 한 종목씩 정도 하는데 많아야 두 종목 이렇게 합니다. 2010년도 SBS, CNBC 정권방송 경제 채널 오픈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문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하고 회원도 관리하고 2010년도는 뭐 저는 한 종목밖에 안 했어요. 원래 2월 4일 날 오픈했는데 오픈하기 전에 서비스로 한 종목 준다고 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서 그때 190원에 관리종 한 종목 다 줘서 아는 분들 한 30명 있습니다. 그죠? 190원 줬는데 주로 산 뭐 최대까지 2월 4일 오픈했으니까 2월 하순까지 270원에 사가지고 30분 만에 거래됐습니다. 3월 10며칠 날 일주일 정도 안에 여기를 550원에 동시효과 때 10시 반에 550원에 400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다 때려가지고 동시에 때려가지고 59분 45초에 주문하려 엔터 치라 그래서 다 때려서 400만 우리가 다 팔았습니다. 400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기에 100% 정도 우리 190원에 사신 분들은 550원 크잖아요. 근데 270원까지 넘게 사신 분도 있으니까 거의 팔고 나와서 우리가 딱 파니까 10시 반 파니까 11시에 550원짜리가 한 30분 30분 전에 300원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600원대 찍고 그 이후에 600 얼마 찍고 이제 시세가 마감됐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도는 2010년 전문가 할 때 처음 DB 하이텍 5,800원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이것은 뭐 10배 가는 주식이니까 사기만 사도 되고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6월 달에 6개월 만에 6,000원 내외에서 13,200원 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6,000원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18,000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2014년 M&A 안 되고 막 망한다 그래서 3,000원대 왔다가 84,700원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상태고 2012년도에서는 제가 매드머니 인수해서 했으니까 그때 회원이 150명인데요. 2천만원치 사가지고 있으면 여기 2천만원치 인생 객차한다 그래서 HLB라고 주식을 HLB 주식을 제가 만주만 사놔라 1870원이에요. 무상하고 분할하기 전에 무상 전에 1870원에 다 사줬습니다. 150명. 그래서 만원 이상 가면 원금만 찾고 10만원 갈 때까지 한 주도 팔지 말고 임상 3상이 성공할 때까지 팔지 말라 그랬으면 50배 먹는다. 여기 200배 갔습니다. 150 100배 이상 갔다가
21만 5천 갔다가 다시 내렸다. 지금 최근에 또 올라와서 30만 정도 되니까 저는 이제 1,500원대 올려고 100배 200배 한 번도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았겠죠. 장기 종목은 그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 2013년도 한국경제TV 가서는 장기 종목 안 하고 중기 종목 한 종목만 했는데 그것은 6월 23일인가 한국전력 딱 한 종목 비중 30% 그건 30% 이상 못하게 하는데 한국경제TV 30% 사가지고 48,000원 갔는데 25,000원 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2015년도에 이토마토 왔습니다. 15년도 11월부터 제가 장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15년도 11월에 저 종목 한 게 없어요. 15년도 11월에 11,150원에 DB하이텍 30% 사주고요. 2016년도부터 전기차 배터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모든 1탄부터 아카데미 매년 1탄씩 6탄까지 했고 올해 여름에 7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차 모든 1탄, 2탄, 3탄, 4탄 계속 들어간 좀 에코프로는 항상 들어가 있고요. 100배는 최소한 간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LNF, 포스코 퓨첼, 일진모터즈 요 소재주는 요 5개는 100배가 간다. 그리고 먼저 2025년도에 업황 전점은 양극재고요. 그 다음에 27년도나 27년도 정도에부터 30년 사이에 음극재가 정점이고 2030년대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2030년까지 주식을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 기업이 주식이 있어요. 그럼 난 2025년도가 주식하고 말 것 같으면 양극재를 하고 2030년까지 하려면 세라는 하나요. 전고체까지 한 개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고요. 작년부터는 해원들 계좌에 30%는 미국 주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30%는 1억 중에 8천만 원은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의 개념 아니에요. 1년이 아니라 10년도 들고 평생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안 팔고 사고 팔진 않아요. 80%가 장기인데 요 중에 50%는 국내 주식이고요. 30%는 해외 미국 주식입니다. 다른 해외 주식 다른 거 안 하면 미국 거면. 그 다음 20%는 뭐 단기 매매하든지 뭐 주식 선물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 나는 한 종목이나 장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거 미국 거 모르겠다. 그럼 그거는 그 본인들 원하면 또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100배 간다면 미리 100배 가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뭐 양극재 막 사라 그래가지고 10배 간다 그러고 주식 주자 모르신 분들이 장기 투자는 개념이 워런 버핏식 장기 투자는 달라요. 장기 투자 종목에는 항상 똑같아요. 시작점을 체크하면 시작에서 한 3배 정도에서 5배 갑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 한 2배 정도 시작점 2배 정도 내외에서 놀다가 다시 가서 10배를 가고요. 다시 또 반타작 때 내려왔다 이제 30배 내외를 갑니다. 30배에서 50배 가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1등 주들은 100배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200배 아무리 많이 가도 400배로 끝이에요. 에코프로 15만 3천이 400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200배, 400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100배 갈 주식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400배 갔고요. 포스코 푸침 80배 정도, 80배 좀 많고 40만, 60배 정도, 40만, 48만 원이 88만 원 100배니까 한 7, 80배 왔네 그죠. 코스모 신소재 140배 갔고요. 그 100배 이상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나머지는 일진모튼 28배 갔다가 지금 이건 넣고 그 다음에 LNF 60배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핵심적이고 이제는 작년부터는 2030년도 저는 10년을 대비해서 미리 하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2030년 인조인간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조인간 시대. 지금 배터리로는 10배를 못 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10배가 나겠지만 전고체 배터리에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10배가 나지 않아요. 지금 작년 저점이나 올해 저점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에 올해 저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다. 에코프로 BM이 전고체 배터리, 양극재는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가죠, 똑같이. 근데 그것은 그래서 양극재로서는 10배가 가지 않아요. 아직 올해 저점이 아직 안 왔는데 작년에 10월인가 그게 저점이라 생각된다면 에코프로 BM은 18만원대가 저점이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아직 끝까지 안 내려갔지만 여기서 가면 여기서 10배 180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58만 4천원 정도를 돌파 시도하든지 돌파해서 한 50% 가든지, 그러면 여기서 20만원에 사봤자 아무리 먹어봤자 3배에서 5배밖에 못 먹어요. 10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10배 간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죠? 아니, 지금 전기차 핵심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도 양극재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회복밖에 못합니다. 화학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뭐 좀 전체 실적 좋아도 실적 좋다고 가지 않아요. 2년 몇 년대 회복은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옛날에 사가 다 팔먹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또 인조인건 시대도 인조인건 시대 수혜주도 있죠. 요런 걸 이제 장기적으로 10년대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듯이 2016년부터 저는 지금 배터리 주만 했습니다. 배터리 주식.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해외 주식도 뭐 편입시켜 줬는데 HTS는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템베거 주식 바닥 매집 적기고 현재 그래서 오늘 요렇게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 먼저 보고, 최근에 시장은 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로 주식이 이렇게 빠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작년 12월 달에는 전부 다 올해 3월에 금리 첫 번째 금리 인하 피벗이 요때를 저는 작년 12월에 3월 달 하지 않는다. 매주 금요일 날 아침 7시 35분부터 8시까지 하는 방송을 보면 거기 다 정거자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할 때도 제가 거기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시세를 분석해 주면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는 500달러, 그 다음에 목표가 1000달러고요. 500달러, 480, 500 왔을 때 조정받을 우려가 있다. 300달러 때까지. 근데 20% 이상 조정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또 500달러 돌파해서 가면 1000달러다. 1000달러. 그러면 900에서 1100달러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팔고 싶은, 그래서 팔았다 사더라도 그거다.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도 다 분석해줘서 지금이 가장 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가 3월에, 저는 작년 12월에 5월 6월달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또 2월달에는 1월달 급락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6월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2월에 제배우는 인사이트에서는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 말하는 거예요. 요원하다. 제목이 요원. 금리 인하 요원하다. 이렇게 적어놨어. 언제 할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지금 요게 이제 내가 2월에 지금 이제 4월에 오니까 금리 인하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월스트리트 분석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보다 제가 더 빨리 미리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미국은 금리 인하 개념 자체를 지금 생각할 때도 아니에요. 연준 그 세계적인 박사들도 잘 모르죠, 그죠? 이거 왜 간단하냐면, 제가 늘 그렇게 미국의 연준 위원들 FED에서
과거 목표 금리를 10년물 국채 금리 3%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이걸. 근데 2% 잡아 놓으니까 이걸 맞춰. 지금 3% 때와 3% 목표 금리를 아니 물가있죠. CPI를 소비자 물가지를 3%로 잡고 그다음에 물가 금리도 지금 고금리라고 고금리 아닙니다. 그죠? 1%대 비하면 고금리지만 지금 10년물이 4.5달러 4.6% 정도인데 이 정도는 경기가 미국 지금 현재 정도 경기 같으면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2090년대 경기가 이렇게 소비 지표도 좋고 고용도 3%대 4% 초과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소비 심리도 좋고 소비 지표도 좋고 경기도 좋고 돈은 계속 투자되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비싸야 되는 거죠. 4, 5% 가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 3%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면 이 3% 소비자 금리가 3%대 그 다음에 금리가 4, 5%면 요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이 부족한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안정적이에요. 고용이 뭐 실업률이 4% 이하. 그러면 이거는 골디락스 장세잖아요. 골디락스. 골디락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골디락스. 금발머리 소녀. 요 뜻이 금발머리 소녀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단어로는. 근데 금발 소녀가 골디락스는 동화책에 나온 얘기예요. 골디락스는 제목에 골디락스와 쓰리베이 세 마리 곰 세 마리. 그 동화에 나온 거에 곰 세 마리가 잠깐 외출했을 때 금발 소녀가 곰집에 들어가서 보니 들어갔더니 수프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3개를 한 번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1개 또 2개 먹고 3개 다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래서 잠들었어요. 그만큼 맛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수프가 있어서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요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이 경제 상황이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인하에 대한 게 없을 수도 있다. 원래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국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뭐 기술주가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다음 기술주가 엄청 빅테크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나오고 오히려 이 차익 실현을 욕구를 욕망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까지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 이미 실적 시즌에 실적을 예상을 엄청나게 높여놨기 때문에 장밋빛으로 이 애널리스트가 항상 그렇죠. 눈앞에 것만 보니까 지금 좀 금방 좋을 거라고. 그런데 그만큼 인공지능 AI 관련된 실적이 그렇게 큰 틈 접하듯 빠르게 그렇게 증가되는 것은 엔비디아만 GPU를 파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도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뒤집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제조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팹리스 회사들 실적 엉망이에요. 아직은. 왜냐하면 AI 반도체 그 수혜가 이 낙수 효과가 일삼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말까지 해봤자 HBM 매출의 비중이 전체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데, 그리고 요번에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랬잖아요. 원래는 20% 성장을 봤는데 매출 지금은 이제 10% 낮췄어요. 왜? AI 반도체는 어느 정도 좋아서 계속 가는데 메모리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천천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다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저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세계적인 기업들은 쉽지 않아요. 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제가 인조인간시대 모든 것 1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탄에도 이제 앞으로는 2030년대 되면 모든 국가의 미국 빼고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은 70%가 생존하기 힘들 겁니다.
생존을 이렇게 버티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주 6일째로 임원들 6일째로 갔잖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못해서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들은 건설이나 이쪽, 무역이나 이쪽은 벌써 이미 6일째 임원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도 잘한 삼성전자도 이제 임원들 6일째로 들어간 거. 그만큼 임원들이 지금 위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앞으로 더 합니다. 삼성전자도 미국에 55조를 투자하는데 미국에서 공장에 2년 동안 55조 투자해서 거기서 짱짱짱짱 생산하면 고급 반도체 뭐 생산 그렇게 하고 중국은 전부 다 범용 반도체는 자기들이 다 생산하고 하이닉스는 5조밖에 투자 안 하고요. 삼성전자는 상관없죠. 다국적 기업에 미국의 법인들이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간잖아요.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반도체 돈이 487억 달러가 지금 신규 공장 증설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또 배터리 회사들도 미국이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공장도 미국이 짓고 미국이 제조업이 돈으로 들어가니까 제조업률 필라델피아는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 자연 회사들이 좀 뭐예요? 미국의 제조업 벨트들이 이제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왕창 제조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활합니다. 미국은 이걸 진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제조업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되고 제조업 부활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은 지속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나는 작년에 제가 MB 회원들을 작년 7월 15일 날 다시 현물방 오픈하면서 엔비디아 미국 주식 30% 사라고 그렇게 했더니 저는 미국 주식 안 할래요. 안 한다면 안 해도 되죠. 그거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쓰면 최소한 100% 이상 먹는데 그때 해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920달러, 926이니까 900달러에서 920달러 사이 팔려고 그럼 다음날 920 갔으니까 뭐 팔면 되잖아. 920달러 절반이라도 팔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그것을 전혀 난 대비하자고 눈앞에 있는 이익만 계속 쫓아다니니까 맨날 해서 이제 여러분들 2차전지에 작년에 8월부터 2차전지 사가지고 몰리신 분들은 주식 때려쳐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4월에 이미 저는 4월달에 4월 10일 15일 이전가 그때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40만 돌파하면서 40만 돌파하면 일단 절반 팔아라. 그리고 6월달에 40만 또 돌파 단 조정 받고 30만 초반 받고 다시 40만 돌파하고 있어. 40만 다 팔아. 그래서 엔비디아 전부 다 올인 시켜줬습니다. 엔비디아로 40만원에 포스코 푸치엠 팔아가지고 엔비디아로 올인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5만원대 3만원 만원대부터 시작해서 5만원 7만원 10만원까지도 돈 있는 사람 전부 다 추가 다른 거 산다면 포스코 푸치엠 사줬는데 제 방에 계속 붙어 있었으면 문자만 보고 장기는 한 번도 매도 문자 준 적 없어요. 제가. 그럼 우리는 양극재로는 포스코 푸치엠을 주로 돈 있는 사람 사게 했으니까 계속. 그래서 포스코 푸치엠을 40만원 팔아가지고 뭐 10만원 샀던 4만원 샀던 만원에 샀던 팔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갖고 있다 팔아가지고 다시 엔비디아 샀으면 포스코 푸치엠 얼마에 판 거예요? 포스코 푸치엠 100만원에 판 효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팔아먹고 여기저기 동방마사가 10년 뒤 5년 뒤를 보고 다 해서 지금까지 맞췄는데 난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돼. 회비 내기 어려우니까 회비 비싸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됐지. 주식이 가지고 있는 거 저 홀딩한 이익 난 상태에서 그것도 이익이 100% 200% 뭐 50% 이익이 난 상태에서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손해나면 손절하기 싫어서 본전 마인드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돈 못 보신 분들은 이익 났을 때 이익을 확대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팔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줄줄이 다 날라갑니다. 30%는 기본 내려갑니다. 30%대는 하이닉스 30%대 기본 내려가요. 20만원 왔으니까 19만원대 얼마예요? 30만원이면 14만원대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삼성전자도 내려왔는데, 그건 삼성전자는 뭐 7만 여기 있으니까 좀 더 내려왔다가 7만원대에서 다시, 제가 원래 삼성전자 6만, 작년에 인조인가 시에 모든 게 6만 4천에 있었거든. 요거 가지고 한 달에 20만이라도 삼성전자 2주 살 돈 넣고 선물 계좌에 넣고 한 계약씩 계속 사라. 반대면 안 당한다. 그래서 계속 샀으면 지금 얼마나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그 가격 내려간 적 없어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는 좋아요. 왜? 올해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 뭐 15만 내에서 원래 얼마야? 왔는데 20%. 근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아직 업황이 그렇게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 TSMC도 20%에서 10% 낮췄잖아요. 그죠? 그럼 하이닉스 직접 HBM 때문에 좋은데, 그래도 비중이 20%밖에 안 돼요. 올해 최대. 그런데 업황이,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기본 30%대 빠지면 얘도 당연히 빠지겠죠. 30%. 얘는 더 하락할 때 하반 경직성이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얘는 이제 엔비디아 5월달 정도 엔비디아 수주할 거고, 앞으로 미국에 공장 55조나 짓는데 2년 동안 지금 거기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뭐 과정 장기로 괜찮아요.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둘이는 사실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SK 좋아하는 SK는 올해 반도체 뭐 삼성전자 사든 SK 사든 둘 중에 많은 거 다 같이 사든 말아서 하시면 돼요. 그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 어저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전쟁은 신경 쓰지 마요. 이거 내가 신경 쓰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요.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투자란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주식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보유를, 장기 투자 종목은 그냥 보유하면 되죠. 근데 대출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냐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 했지도 못해요. 근데 막 2차전지, 막 포스코 푸침, 포스코 홀딩스 전부 다 담보대출, 담보대출 진용으로 다 사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통제됩니까?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주식 선물로 매도를 진입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못 하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푸침이라든지 이런 걸 사놨어요. 그럼 진용으로. 그럼 손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마자 한 몇 프로 손해나면 나는 대출 금액만큼 주식 매도, 선물로 매도로 들어가겠다. 그럼 해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못하면 아예 대출을 받지 말아야 되죠. 장기는. 자, 잘못하면 다 날라갑니다. 이제 2차 전지에 당하고 다시 올해 반도체 갔더니 또 반도체 당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쪼그라들어서 10억이 6억 갔다가 6억이 3억 가고 3억이 나중에 3천만 남습니다. 제가 숱하게 봤어요. 제가 맨날 어떤 분이 10억 가지고 한국경제에서 막 사고 팔고 뭐 이거 연소득이 쓴 분이 6억이 됐어요. 한국전력을 48,000엔 올인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내가 5만원대인가 올인돼 있어서 내가 38,000에 다 전량 매도 시켜버렸어요. 이거 만원대도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2만 반타진 기본이. 왜 한국전력 2013년도 6월에 사고 나서 그 다음에 1, 2년은 팔아먹어야죠. 세일가스 혁명 2012년도 시작됐는데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6억치 올인 해가 다 팔아줘가지고 제가 2차전지 만원대 사줬어요. 그건 10배 같습니다. 내가 중고 나서. 내가 6억 올인했더니 한 달 있다 나갔어요. 실제 다 샀어요. 6억치를. 한 달 내도록 안 가니까. 오히려 조금 빠지니까 나갔어요. 그죠? 나가면 또 본전은 팔아먹겠죠. 다른 거. 이 사람은 6억이 아니라 지금 6천도 안 남았을까봐. 이렇게 깨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뭔지 모르고 매매만 계속해서.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해봤자, 평생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안 되는 나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디 제가 강연에 가면 강의하러 가면 사람들이 주식 있잖아요. 나도 모르, 대형주가만 그나마 알아. 이상한 주식들을 막 백화점처럼 마이너스 30%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와, 어떻게 어떤 분은 3억인데
3억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마이너스 50%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목 사가지고 두 종목 사가지고 장기 종목은 상관없어요. 만약 SDI를 3억치 사가지고 지금 1억 5천 아무 상관없어요. 해봐가 돈 돼요.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도 중소형주로 한 10종목 20종목 갖다 사가 전부 다 마이너스 30% 50% 70% 깨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회복되겠냐고. 그죠? 사고 맞춰 넣는 거죠. 사업가적 기질이 없는 분이,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는 사업분이 돈을 벌게 놀면 뭐해? 아버지는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해서 다시 성공하면 자식도 공부시킨다고 뭐 도박처럼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 벌리고 망하고 또 저 사업 벌리고 망하고 친인척까지 다 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만 좋고 저 사람 호인이 너무 좋아 사업 못하죠. 근데 계속 어디 가서 뭔가 끔찍거려서 열심히 하려고 또 사업 어디 사업하려고 그래요. 망하는 거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업 공부를. 사업가의 지금 마인드 공부, 사업가의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지금 미국 주식 심각하죠. 지금은 보세요. 마이크론테크 하지 말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변주입니다. 엔비디아가 1등 주고요. 엔비디아에도 이제 엔비디아 옆에 근처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가 있어요. 요 회사와 요 회사, 요는 서버, AI 서버 회사 만들자. 그럼 얘들도 납품하니까 얘들 가장 많이 납품할 거 수혜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랑 요거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프리마켓에 있다가 3월 달에 S&P 500 회사로 들어온 회사인데, 올해 1월 달 기준 프리마켓에서 내가 매수에 가만히 있어서 4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2배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700이니까 1200까지 갔으니까 300달러잖아요. 300달러 4배. 300달러에서 1200까 4배 갔다가 지금 얼마예요? 700이죠. 지금 100%죠? 150% 되나? 150%. 엔비디아도 물론 자, 엔비디아도 지금 400달러, 500달러에서 450에서 900까지 100% 갔다가 지금 760이니까 한 60%밖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60%밖에. 그러면 이 주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이닉스 HBM도니까 HBM 관련 주식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말고요. 소형사들 무슨 전기를 팹리드 회사도 있지만 거기에 액침 냉각하고 뭐 한다고 또 그러고 뭐 해서 계속 뭔가 그 수혜주 하나의 작은 파트 작은 섹터에 있는 걸 해서 주가가 소형주니까 막 올라가면 거기에 물려가 있으면 다 물려버리면 끝나요. 그죠? 어떻게 기다리겠냐고요. 작년에 그거가 똑같죠.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 사면서 올라가 76만 4천 갔다 내려오니까 60만 오니까 50만 오니까 이제 100만 간다고 사가지고 2030년도에 매출이 얼마고 이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그 이야기 듣고, 야, 어떻게 주식을 저렇게 못하지? 본인도 삼성전자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랑 철강이라든지 화학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고요. 이건 화학 사업이고 원료 원자재 사업이고 포스코 원자재 사업이에요. 그러면 기계와 반도체 요 개념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계와 반도체는 개념이 달라요. 기계는 물리적이에요. 물리적으로 기술 발전 천천히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고, 반도체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천정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은 천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이 아니라 기계 관련된 주식, 원자재 관련된 주식 반드시 천정이 있어요. 업황이 좋을 때 다시 업황이 나빠지면, 한번 나빠지면 끊임없이 박스권밖에 안 있어요. 그죠? 포스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맨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요런 거는 좋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급락 중이죠. 어저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때 한번 정차했을 때 한번 빠지기 시작. 이미 여기서 빠졌죠. 그죠? 주식이.
여기 정자하면서 정자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 돌파를 못했으니까 팔아먹어야 되죠. 그죠? 천에서.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정권사 애널리스트 월가 월스트리트에서 1500달러 목표가예요. 이미 1200달러 갔는데 내려오니까 목표가 이거 믿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이야기한 게 목표가 계속 여기밖에 없잖아요. 주식 올라간 거 보고 주가를 보고 나의 목표가를 바꾸고 이 기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미 엔비디아가 3월에 조정이 들어갔는데 엔비디아가 우리는 요때 팔았어요. 요날. 요거 팔아서 여기 내가 문자를 줬거든. 2천만원 가지고 있어. 2천만원 2천만원 됐으면 일단 1000만치를 파는데 900달러 이상 갔을 때 1000만원 중에 3분의 1 팔고 아니면 절반 팔든지 그리고 920달러 이상 가면 나머지 다 팔라고. 그래서 요 날이 그죠. 그러고 나서 단가는 돌파 못했잖아요.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긴 매도 클라이막스는 여기죠. 여기가 매도 클라이막스 요 종가 여기. 기술적인 지표가 그러니까 얘는 한 번도 월봉으로 이렇게 나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조정 받아야 되는 거죠. 요런 주가 예측 공부 그게 이번에 이 주가 예측 공부를 이걸 맞춰서 예측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공부를 하는 게 거액자산 탄생 투자비 2탄 다 있는 내용이에요. 심리 투자 기법이 다 있습니다. 심리 투자, 대중 투자 심리 기법에 다 있어요. 그것을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잘. 그래서 3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거액 자산가 탄생 투자 비법 2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만 된다. 공부도 안 하고 무슨 사업에 성공하냐고요. 그죠? 아직은 여기 안 올라왔네. 그러니까 인조인간 시대에 과거에 작년부터 하는데 1탄 작년에 100명 올해도 한 100명 정도 요렇게 했으면 99만원만 내도 돈 100만원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1000만이면 노후 대비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인조인간 시대 지하에 안 들어가고 내가 한 주씩 팔아서 생활해도 할 수 있는. 과거에 전기차 배터리 모든 1탄 듣고 추천주 10종목 8개에서 10개인데 그 중에 한 달 1년 잠깐 하는 거 빼고 나머지 기본적으로 몇 개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든 1탄부터 시작할 때 항상 들어간 주식들이죠. 그런 주식은 그냥 뭐 200만원 사서 가만히 5개면 4개면 8개면 4개면 800만 5개면 200만치 5개 사면 되잖아요. 팔아먹지 말고 전기차 시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죠. 10년 뒤에도.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작년에 미국 7월달에 미국에 있는 분 가입해서 왔는데 돈이 뭐 3천밖에 안 되니까 450달러 왔어요. 3천까지 1500치 사고 300달러 가면 다시 300달러까지 360 이렇게 50 안 내려가면 다시 돌파하면 500달러 돌파하면 다 사가지고 고점 돌파하면 사서 가면 더블 먹고 나온다. 그럼 970까지 더블 갔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더블 갔으면 절반 팔면 되지 않아서. 이거 미리 해줬어요. 그죠? 근데 아마 그렇게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천만이 이제 6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6천만원 뭘 사면 돼요? 내가 10배 낸다 그러잖아요. 그럼 6천만원 제빵에 오면 되죠? 6천만원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6억 되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 6천만 있어. 3배만 가도 1억 8천 되네. 3천만이네. 돈 벌기 세상에 제일 쉬운데 이걸 안 해요. 그죠? 복리 투자를.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 계속 돈을 못 번 거죠. 3천만 있는 분들은 일단은 무조건 100%나 최소 100% 아니면
올인하든지 아니면 두 종목 하든지 해서 200%를 반드시 먹어야만 내 인생이 다 역전이 되는 거죠. 3천만 가지고 1,500씩 1,500씩 샀다. 그러면 100% 먹으면 1,500만이고 200% 먹으면 3천만이잖아요. 그럼 4,500이 벌렸죠. 그럼 7,500이잖아요. 7,500까지 다시 2배짜리를 먹어야 돼요. 100% 먹으면 1억 5천이고 아니면 2배 먹고 3억 2억이고 이것만 하면 3천만 인생 역전돼. 한 3번만 하면 인생 역전되죠. 그죠? 그건 저는 항상 2배 3배는 가니까 기본적으로 2-3배 먹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라간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다렸다가 언제 살지는 뭐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한번 주식이 시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꺾여요. 70%.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지금 10% 빠졌잖아요. 아,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하면 이게 하루에 22% 빠졌어요. 튜브 말고 이제 실적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예상치 적정해 놨는데 예상치 정도 발표 안 한다고 그래. 8번 중에 한 번을 발표하는데 그때 예상치만큼 나왔는데 실적이 별로. 근데 이번에 예상치 앞으로는 이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요번에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이할 걸로 보여요. 나오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를 또 해서 전부 다 그냥 투매가 나온 거죠. 이익 실현이 나와. 지금 그냥 막 때려도 여기 때려도 아직도 다 먹었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더 요즘은 기계적인 매매를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으로 지지선이랑 의미 없어요. 왜냐면 내가 기계 프로그램 매도 딱 집어넣으면 팔릴 때까지 팔려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지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지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보시에요.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한 번도 안 간 거다가 저 위에서 작년 1월달 2월달 계속 그전에 엔비디아 많이 얘기해 줬잖아. 2020년도 동학개미였을 때 그전부터도. 그러면 여기서 340년 내려왔잖아. 2020년 대폭락했으니까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 거죠. 120달러. 120달러 이하부터는 살 생각을 갖고 사놓으면 346은 반드시 돌파하는 거죠. 요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면 왜 346을 돌파하냐, 뭐 150에 사든 160에 사든 120에 사든 그럼 160에 사면 100%가 보장되고요. 120에 사면 3배가 보장되잖아요. 요거를 사놓고 1년이든 2년이지 시간에 상관없이 기다리면 오 실적은 이보다 훨씬 더 좋아. 이보다 몇 배인데 앞으로도 이거보다 지금 2020년도 2030년도 실적이 10배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살지를 나중에 생각해야 되죠. 그죠? 지금은 사도 안 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것은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예상보다 전부 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AI 반도체 관련 예상보다 실제 안 나왔어요. TSMC는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오히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렇게 22%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줘서 그래. 아,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왜 하냐? 엔비디아를 모르면 세상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통해서 다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금융시장이. AI 반도체 핵심 머리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주식 크게 잡으시면 그죠. 그래서 다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히려 안정적이잖아요. 메타 플랫폼은 AI 비서가 이제 출시가 된 AI 비서. 그래서 메타 플랫폼에서는 이게 기대감으로 좋고 나머지는 반도 다 빠지고요. 그래도 얘도 이미 빠지고 있잖아요. 다 그죠. 모든 주식이 실적보다 과도하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근데 금리 인하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제조업이 부활되니까 제조업 관련된 주식 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주식도 AI 관련된 주식들은 끊임없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3월에 변곡점을 그랬잖아요. 이 기술주들 3월에 변곡점. 왜 4월 말에 5월 발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2차전지가 2차전지는 아직 3월 2분기까지는 양극재 같으면 실적이 별로예요. 안 좋고 한 여름 정도에 사면 되지 않을까. 내년을 보고.
근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 양극재도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요? 제가 여기서 하면 저 밑에 간다 그랬습니다. 30만원대도 20만원대도 당연히 하늘선 6까지 오지. 30만원 초반.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펀점 지금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땅선 찍어요. 이거는 땅선이 20만 8천이고 밑에 16만 5천인데 자,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왜 인력을 10% 줄였을까요? 업황이 이제 내년에 좋아지면 지금 안 줄여도 되잖아요. 왜 줄였어요? 내년에 안 좋다는 얘기죠. 전기차 업황이. 왜 안 좋아요? 고금리인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고 내년에 미국 제조업 불안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돼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건데 내년에 UBS는 내년에 금리가 6.5% JP모가는 10년물이 8% 간대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을 못 하겠죠. 시설 증설 안 하겠죠. 생산 못 하니 생산 줄이겠죠.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 가동이 늦어지겠죠. 생존의 문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기차도 안 가죠. 그럼 그 중에서 실적만 나온 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차 업종 중에서도 텀셋이 실적이 나온 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오줌 움직이잖아요. 오래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차별적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모든 업황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부실주가 다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빠졌다가 같이 빠져요. 그죠? 올라갈 때 이제 좋은 것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다시는 이제 실적이 좋은 게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걸러가지고 100개 종목 있으면 그 중에 걸러서 10% 정도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는 그런 걸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 방에 왔으면, 저한테 가입해 왔으면 작년 11일 올해든지 작년 11월 말에 30일 날부터 있는 1 플러스 1 행사했고, 선현물방 올해 3월 18일 날 선물방만 1 플러스 1 했고요. 현물방 안 했는데 한 달 가입하면 한 달 더 주니까 2달이니까 한 달에 110만이니까 현물방은 한 달에 55만이죠. 그러면 그때 와서 지금 와서도 다 올인 해놔도 리스크 없었죠. 실질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하시면 안 된다. 돈 계속 깨먹습니다. 한도 좀 확실한 것을 장기로 갖고 있는 게 나은 시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LNF는 올해 실적이 좋아져요. 양극재 중에서는 작년에 실적이 안 나왔고, 올해는 새로운 유초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안 빠지고 있잖아. 그죠? 안 빠진 주식만 이렇게 올해 실적이 다 좋은 것들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고요. 24일 날 들어오죠. 아마 에코프로도 멀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박처럼 주식 했던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주식 인생은 지금 갈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물방만, 선물방은 안 하고 있고 지난번 했고요. 현물방만. 그래서
내일부터 5월 7일까지 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죠. 그죠? 한 달 110만원 가입하면 여기 최병훈 투자 클럽입니다. 여기 롱숏은 선물방이에요. 요 최병훈 투자를 가면 110만원. 그래서 오시면 제가 손절시키고 저한테 오면 주식을 그냥 갖고 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앞으로는 혼자 지금까지 안 됐으면 지금 몇 년이나 1, 2년 했는데 주식 안 됐으면 당연히 앞으로는 안 되죠. 그죠? 그럼 바꿔야죠. 옛날에 삼성전자가 불량품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 시장에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시 왜 1등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들 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모든 임직원이 그때부터 기술 혁신을 이뤄서 다시 1등이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수년 동안 노력해서. 지금까지 주식 안 됐는데 앞으로 그대로 비슷하게 내 거 회복하면 또 다른 거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또 물리는데 한 번 사가지고 이익 내고 나온 것은 다 물리잖아요. 물린 거 손절하고 또 사면 또 손절할 텐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주식은 틀렸다는 거죠. 뭐 누구랑 하든 혼자 하든 상관없이 다 틀렸습니다. 손에 나 있는 분, 계좌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바꿔드리면 앞으로 저한테 2년? 최대 3년? 지금부터 3년만 붙어 있어 저는 10배 낼 자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종목 10배 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배 안 나면 5배 내고 따블려면 10배잖아요. 제가 항상 오라 그럴 때 오시면 됐어요. 옛날 2015년도 제가 처음 할 때 3년 안에 내가 계좌를 따블린다 그때 따블렸고요. 2016, 17년도 초에 오신 분들은 6개월 만에 3배, 5배 갔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동방박사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2016부터 2017년 전기차 모두 1탄하고 2탄하고 지금 배터리가 뭔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배울 때가 아니에요. 그죠? 회복해봤자 얼마 돈 벌겠냐고 주식을. 새로운 역사를 가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회복해봤자 얼마나 벌겠냐 돈을. 포스코홀딩스를 회복해도 지금 더블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회복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 푸치엄도 회복해봤자 50만이면 따버리고요. 여기까지 진짜 회복한다면 이거 이미 시가총액 얼마 갔습니까? 50조 갔는데 50조 가면 시가총액 5조를 이익을 내야 됩니다. 얘들은 화학이기 때문에 5조 시가총액이 50조가 갔는데 전부 다 양극재들이 50조가 갔으면 이걸 5조를 내야만 10배잖아요. 지금 6, 7천억이에요. 26년도. 이게 10배가 나면 10배가 나야만 이게 10배가 나야 6조에 그죠? 왜 그럴까? 화학은 10배 정도에서 코스피 평균 12배, 13배니까 이거에 할인해서 그랬었습니다. 물론 경쟁력 있다 쳐도 그래도 30배가 아니라 17배나 아니면 진짜 최대해서 나중엔 그래서 이익이 잘 나올 때 지금은 성장하니 그렇지만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조선주가 2007년도 엄청나게 막 매출이 뛰고 이익도 뛰는 2008년도에 이익이 50% 뜁니다. 매출은 50% 안 뛰는데 이익이 50% 뛰니까 팔아야 되죠? 예, 공장을 도쿠를 안 지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 폭발하잖아요. 이익이 느는 것은 안 되고 매출이 느는 때 주식은 가는 거예요. 이미 봐봐요. 2조잖아요. 여기 2028년도 이게 30% 성장한다 그러다 50%도 2020조잖아요. 20조. 그럼 20조면 10배 늘잖아요. 그 주가가 같잖아요. 50배씩. 그 10배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11조에서 20조를 매출을 하면 마진율 한 7% 정도에서 10%니까 20조면 10%면 2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50조를 갔으니까 영업이익에 그러면 5조를 낸다면 70조 영업이익을 내야 됩니다.
아예 매출을 11조. 그러니까 실제로는 2030년 27년도까지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하시면 이 토마토 오면 여기 오면 로그인해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여기 와서 재본 전문가 오면 여기 서비스 가입 누르면 투자 클럽도 가입 서비스 가입 누르면 여기 서비스가 한 달 110인데 한 5월 8일날 한 달 더 서비스 주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은 그냥 가입해 놓으면 5월 18일날 한 달 더 넣어드립니다. 그럼 2달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와서 저는 202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보시면 우리 회원들 1년 반 만에 1년 반도 안 돼서 엄청나게 벌었죠. 뭐 10배는 기본이고 4억에서 40억 5천만이 20억 1년 만에 그랬습니다. 주가가 가면서 선연물 합쳐서 자 다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행사를 하고 이번 작년 11월 말에 하고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셔서 주식인생 새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액자산가 양성 아카데미 중에 2탄 30일날 시작한 거 영상 보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